5월의 뜨거운 햇살이 아스팔트를 달구던 날. 성태는 커다란 캐리어 하나와 낡은 가방을 메고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16살 소년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현실이었죠.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까지 넘어간 상황에서 미국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성태야, 힘들겠지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성태의 어깨를 토닥였고 그 손길에서 미안함과 걱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태평양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성태는 가방 속 깊숙이 넣어둔 한 권의 책을 만졌습니다. 바로 수학의 정석이었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온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성태의 필기와 계산 과정들이 담긴 그 책은 낯선 땅에서 그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친구 같은 존재였어요. 미국 중부 네브래스카주의 작은 도시 링컨. 공항에서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키도 목소리도 심지어 공기의 냄새까지도 말이에요. 성태네 가족이 정착할 곳은 다운타운에서 조금 떨어진 소박한 동네였습니다. 부모님이 인수하게 될 세탁소는 이미 20년이 넘은 오래된 가게였고 그 옆 작은 아파트가 이제 성태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죠. 첫날 밤, 성태는 작은 방 한켠에 수학의 정석을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책에서 희미하게 나는 한국의 냄새가 그리움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제 뒤돌아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링컨 고등학교에 전학을 가야 했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성태는 혼자 중얼거리며 내일에 대한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품었습니다. 링컨 고등학교의 첫날은 성태에게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쏟아지는 시선들, 귓속말로 오가는 영어 단어들 중에서 가끔 들리는 아시안이라는 말. 성태는 고개를 숙이고 교실을 찾아 헤맸어요. 넌 어디서 왔니? 담임 선생님인 미세스 존슨이 친절하게 물었지만 성태의 대답은 어색하고 짧았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서툰 영어 발음에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특히 학교 최고 인기 그룹의 리더인 브래드는 성태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키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금발. 머리 미식 축구팀 주장이자 학생회 부회장이었던 브래드는 링컨 고등학교의 왕이나 다름없었어요. 또 다른 아시안이 왔네. 한국은 어디에 붙어있는 나라니? 브래드의 말에 주변 친구들이 웃어댔습니다. 점심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카페테리아에 혼자 앉아 어머니가 싸준 김밥 도시락을 먹고 있으면 주변 학생들이 신기한 듯 바라보는 시선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저게 뭐야? 마늘 냄새 나지 않아? 정말 이상한 음식을 먹네. 하는 수군거림이 들릴 때마다 성태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태는 가방에서 수학의 정석을 꺼내 조용히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수식과 증명 과정에 집중하다 보면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들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로 된 문제와 해설을 읽으며 잠시나마 고향의 정서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야, 저 애 또 그 이상한 책 보고 있어. 매일 혼자서 뭐 하는 거야? 학생들의 관심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브래드는 친구들과 함께 성태의 테이블 앞을 지나가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책벌레는 친구도 없나 보네. 불쌍해라. 그의 말에 주변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성태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첫 번째 수학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미스터 데이비스의 수학 수업은 성태에게 유일한 희망의 시간이었어요. 숫자와 공식 앞에서는 언어의 장벽도 문화의 차이도 무의미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과목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수학만큼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거든요. 시험 전날 밤 성태는 수학의 정석을 다시 한번 꼼꼼히 훑어보았습니다. 2차 함수, 삼각함수, 로그 함수. 한국에서 이미 깊이 있게 다뤘던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영어로 출제된다는 점이 걱정이었습니다. 혹시 문제를 잘못 이해해서 틀리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밤새 성태를 괴롭혔어요. 시험 당일 교실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브래드를 비롯한 몇몇 학생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지만 성태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떨렸어요.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 다행히 문제들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중학교 때 풀어봤던 수준의 문제들이었거든요. 성태는 하나씩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한국에서 배운 방식 그대로 수학의 정석에서 익힌 풀이법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복잡한 연립방정식 문제에서는 한국식 치환법을 사용해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빠르게 답을 구해낼 수 있었죠. 40분 시험 시간 중에서 25분 만에 모든 문제를 완료했습니다. 일주일 후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성태, 축하한다. 만점이야. 미스터 데이비스의 환한 미소와 함께 전해진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실 분위기는 축하보다는 당황에 가까웠어요. 평소 수학을 잘한다고 자부하던 브래드는 85점, 다른 학생들도 대부분 70점대에서 80점대였거든요. 브래드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어떻게 저 애가 나보다 점수가 높을 수 있어? 그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받았어요. 지금까지 학교에서 수학 1등은 항상 자신의 자리였거든요. 뭔가 이상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어떡해. 브래드는 친구들에게 독을 품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만점 소식이 학교 전체에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학생들이 성태를 쳐다보며 속삭였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브래드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고 본격적으로 성태를 적대시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어떻게 우리보다 수학을 잘할 수 있어? 브래드가 친구들에게 독을 품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분명 속임수가 있을 거야. 아시안들은 다 그렇다고 들었어. 브래드는 성태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어깨를 세게 부딪히고 어이, 천재. 오늘도 컨닝 준비는 잘 됐니? 하며 비꼬는 말을 던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친구들과 함께 성태의 테이블 주변을 맴돌며 위협적인 농담을 던졌어요. 헤이, 성태. 어느 날 방과 후 브래드가 친구 서너 명과 함께 성태를 둘러쌌습니다. 내가 정말 혼자 힘으로 그 시험을 푼 거야? 아니면 미리 답을 알고 있던 거야? 브래드의 목소리에는 확신에 찬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정직하게 풀었어. 성태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브래드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 증명해봐. 지금 여기서 문제 하나 풀어보라고. 브래드가 꺼낸 것은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복잡한 미적분 문제였습니다. 성태는 차분하게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브래드는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너무 느린데? 천재라면서. 혹시 답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성태는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하지만 브래드의 의심은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이상해. 어떻게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지? 그날부터 브래드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성태의 락커에 낙서를 하고 교과서를 숨기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심지어 체육 시간에는 일부러 성태에게 공을 3개 던져서 다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미안, 실수였어. 브래드는 교사 앞에서는 항상 무고한 척했지만 성태는 그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수학 시험에서도 성태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제 브래드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2번 연속 만점이라니. 브래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학교 전체를 성태에게 등 돌리게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브래드가 점심시간 카페테리아에서 큰 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 한국 애가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있어요. 분명 부정행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공정한 경쟁을 원해요. 학생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브래드의 영향력은 강력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따랐거든요. 생각해봐.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어떻게 우리보다 수학을 잘할 수 있겠어? 분명 어딘가에서 답을 미리 봤을 거야. 아시안들은 원래 부정행위를 잘한다고 하던데. 그날부터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태가 복도를 지나가면 학생들이 노골적으로 외면했고 수업 시간에도 아무도 성태와 짝이 되려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룹 프로젝트에서도 성태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쟤랑 같은 팀 하기 싫어. 컨닝족이잖아. 점심시간에는 아예 혼자 앉을 테이블을 찾기도 어려워졌어요. 성태가 다가가면 학생들이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저기 앉지 마. 우리 테이블이야. 결국 성태는 카페테리아 구석진 곳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어야 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일부 선생님들까지도 성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태, 정말 혼자 힘으로 푼 게 맞지? 미스터 데이비스마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성태는 목이 메었어요. 자신을 믿어주던 유일한 어른마저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성태의 락커에는 매일 같이 악의적인 쪽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컨닝족은 꺼져. 한국으로 돌아가라. 심지어 수학의 정석이 찢어져 있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성태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약해 보이면 괴롭힘이 더 심해질 것 같았거든요.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브래드가 결정적인 증거를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어느 날 성태의 가방을 뒤지다가 수학의 정석에서 수상한 메모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거였습니다. 봐. 여기에 공식들이 미리 적혀 있어. 이게 바로 컨닝 노트야. 사실은 성태가 평소에 정리해둔 공식 노트였지만 브래드는 이것이 부정행위의 증거라고 몰아갔습니다. 모든 선생님들께 알려야 해. 브래드는 즉시 교무실로 달려갔어요. 성태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어요. 증거도 있어요. 성태의 수학의 정석을 들고 온 브래드는 흥분한 목소리로 선생님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어로 적힌 메모들을 아무도 읽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성태가 아무리 그냥 공식 정리입니다라고 설명해도 의심에 찬 분위기에서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공식 정리라면 왜 한국어로 적었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설상가상으로 브래드의 어머니를 비롯한 학부모들까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브래드의 어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교장실에서 소리쳤어요. 그 아시안 학생이 부정행위를 하는 건 명백해요. 즉시 조치를 취해주세요. 4명의 학부모가 연합해서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했어. 교감 선생님이 성태를 불렀을 때 성태의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너에 대한 부정행위 의혹이 심각한 수준이야. 조사 기간 동안 시험 응시를 금지해야겠어. 시험 금지요? 성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교감 선생님은 이미 결정을 내린 후였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 그날 집에 돌아온 성태는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부정행위 의혹이라니. 어머니는 눈물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했어요. 우리 성태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성태는 오히려 부모님을 위로해야 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아빠.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조사 결과는 성태에게 절망적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메모를 번역한 결과 정말 공식 정리였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미 학교 전체의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공식을 미리 적어둔 것도 일종의 부정행위 아니야? 어쨌든 수상한 건 맞잖아. 교장 선생님은 결국 성태를 교장실로 불렀습니다. 성태, 정말 심각한 상황이야. 교장 선생님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부정행위 의혹으로 인해 너를 정학시켜야 할지도 모르겠어. 학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졌어. 정학이요? 성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딱딱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어. 학교 전체가 들끓고 있단다. 그때 미스터 데이비스가 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장 선생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데이비스 선생님은 성태를 위해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이 학생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니. 교장 선생님이 의아해했습니다. 공개 시험을 통해 진실을 밝혀보면 어떨까요? 전교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난도 문제를 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의혹이 해결될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퇴학 조치할 거야. 성태에게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공개 시험 소식이 알려지자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브래드는 승리를 확신하며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드디어 저 녀석의 정체가 밝혀지겠어. 이번엔 절대로 속임수 못 쓸 거야. 전교생은 성태의 몰락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들 준비를 했습니다. 시험 전날 밤 성태는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결정될 것이었거든요. 수학의 정석을 마지막으로 훑어보며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되새겼습니다. 이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포기할 수는 없어.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학교 강당에는 전교생뿐만 아니라 교사들, 심지어 브래드의 어머니를 비롯한 학부모들까지 모여 있었어요. 성태는 강당 앞쪽에 혼자 서 있었고 수백 명의 시선이 그를 향해 집중되었습니다. 적대적인 분위기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성태 학생의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미스터 데이비스가 특별히 준비한 대학 수준의 고난도 문제를 공개적으로 푸는 시험입니다. 미스터 데이비스가 봉투에서 문제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다음 3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변곡점을 찾아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시오. 또한 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시오. 일반 고등학생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브래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저 문제는 대학교 1학년도 어려워할 수준이야. 절대 풀 수 없을 거야. 강당의 학생들도 웅성거리며 성태의 실패를 기대했습니다. 이제 끝이네. 드디어 정체가 드러나겠어. 하지만 성태는 놀랍게도 차분했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니 수학의 정석에서 고난도 연습 문제로 다뤘던 바로 그 유형이었거든요. 한국에서 수없이 풀어봤던 문제였습니다. 성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칠판 앞으로 걸어갔어요.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고 성태는 첫 번째 수식을 칠판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한국에서 배운 방식 그대로 단계별로 풀이해 나갔어요. 함수를 미분하고 극값과 변곡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써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곧 막힐 거야 라며 수군거리던 학생들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성태의 풀이가 너무나 정확하고 체계적이었거든요. 특히 중간에 사용한 풀이 방법은 대학 수준의 고급 기법이었습니다. 저건 어떻게 아는 거야? 우리도 모르는 방법인데. 30분 정도 지나자 성태는 완벽한 답을 칠판에 완성했어요. 풀이식 그리고 정확한 그래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성태가 조용히 말하자 강당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어요. 미스터 데이비스가 칠판으로 다가가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몇 분 후 선생님의 얼굴에 놀라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완벽합니다. 틀린 곳이 하나도 없어요. 미스터 데이비스의 선언에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풀이법은 제가 대학에서 배운 방법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창의적이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때 성태는 뒤를 돌아 강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적대적이던 시선들이
당황과 놀라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성태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컨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성태는 품에서 낡은 수학의 정석을 꺼내 들었습니다. 테이프로 붙인 자국과 빼곡한 필기가 담긴 그 책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이 책으로 공부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이 책과 함께 했습니다. 성태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지 않고 괴롭혀도 저는 제가 옳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브래드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강당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성태. 한참을 망설이던 브래드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브래드는 강당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질투 때문에 성태를 괴롭혔어요. 제가 수학에서 1등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해서. 성태는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노력하는 친구였어요. 그 순간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미스터 데이비스가, 그 다음에는 몇몇 학생들이, 그리고 곧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고 일부 학생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성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인정받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그동안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성태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심과 적대감 대신 존경과 호기심이 자리 잡았어요. 브래드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오히려 성태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성태, 나에게 수학 좀 가르쳐 줄래? 내 방법이 정말 신기해.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던 성태에게 학생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수학 문제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성태, 이 문제 좀 도와줄래? 한국식 풀이법. 정말 멋있어. 성태는 서투른 영어로나마 친구들에게 자신이 아는 것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몇 달 후, 성태는 학교 수학 동아리의 리더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며 링컨 고등학교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브래드도 성태의 지도로 수학 실력이 크게 늘어 함께 경시대회에 출전했어요. 부모님의 세탁소도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성태의 이야기가 지역신문에 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보내주었거든요. 우리 동네에 이런 훌륭한 학생이 있다니 자랑스럽다는 말들이 들려왔어요. 그해 졸업식에서 성태는 수학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으며 성태는 여전히 가방에 넣고 다니는 수학의 정석을 생각했어요. 한 권의 책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믿는 용기가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제 성태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언젠가 한국과 미국을 잇는 교육의 다리가 되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꿈이었죠. 성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이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성태에게는 낡은 수학책 한 권이 그런 힘이었죠. 여러분에게도 분명 그런 소중한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감동을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진짜 강함과 따뜻한 용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힘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고 끝까지 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